이번에 이야기해 볼 제목은 현대사회와 융복합적 사고입니다. 현대사회는 크게 세 가지 특징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가 과학기술 중심 사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학기술 사회는 우리 사회의 대량 생산 또 대량 소비가 확대된 이거 과학기술이 만들어낸 사회 현상이죠. 그 다음에 우리 노동 시간을 단축하고 또는 이제 과학기술의 결과물들이 노동을 대체하는 효과를 유발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기술적인 종속, 기계에 대한 그리고 기계의 그 무분별한 생산에 따른 획일성 또는 기계가 인간을 대체함으로써 벌어지는 그 인간의 어떤 일자리 소외 같은 그런 현상들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또는 반복 작업에 따른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죠. 찰리 채플린 모던 타임즈에 보면 컨테이너 벨트 쪼는 일을 직장 밖에서도 하다가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당하는 수모를 당하는 그런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성, 개성이 확대된 그런 시대라고도 할 수 있고 이것은 선택을 통한 삶의 질 개선, 개인의 능력 발휘가 용이하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또는 이것은 관계의 단절 또는 관계의 파편화 그리고 개인주의가 변질된 어떤 이기주의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현대사회 특징 세 번째로는 융복합 시대라고 하는 것. 다양성이 결합됐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개성이 강조됐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이런 반면에 또 공동체 또는 어떤 학체 간의 상호소통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음은 융복합적 사고인데 융복 앞에서 잠시 나왔습니다만 융복합이라고 하는 단어는 글자 그대로의 뜻은 융합이라고 하면 녹는다라는 뜻이고 복합이라고 하는 것은 겹친다는 뜻이죠. 풀어서 이야기해 보면 융합은 본래 형상이 사라지는 거고 녹아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복합은 본래 형상을 유지한 채 상호 결합되는 그런 형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복합은 본래 형상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 예술계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이러한 작업들이 많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융복합이라는 구호가 굉장히 요란했지요. 과학기술과 산업의 융합, 문화와 산업의 융합 등으로 창제 경제를 만든다. 창조 경제라는 말은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우리가 들었었죠. 당시 정부의 핵심 기조 중에 하나고, 또 이것은 또 서로 관련 있는 콘텐츠를 엮어서 신산업으로 타발꿈한다는 논리이기 때문에 당시의 세계적인 비즈니스 추세에도 딱 들어맞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계 기획자들도 자연스럽게 융복합이 들어간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죠. 이런 현상은 새 트렌드를 쫓았던 당시의 젊고 실험적인 아티스트들에게 굉장히 유혹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티스트들의 기대와 맞아떨어져서 기하급수적으로 그런 콘텐츠가 늘어났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마침내 융복합의 춘추전국 시대를 이뤘다 할 정도로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성공한 게 BTS 같은 경우가 되겠죠. 사실 BTS 같은 경우는 그것을 계기로 해서 세계적인 어떤 문화를 주도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만들어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융복합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창조적 사고의 결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학계 간 연구 성과가 서로 연동되고 이것이 또 문화 탄생의 새로운 문화 탄생의 어떤 기저로서 하나의 카테고리를 형성하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면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융복합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학습의 상호 교환성이 가능하다. 서로의 어떤 장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끼리 상호 보완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개별 학문의 고립성이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 해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통합적 사고, 또 현대 사회의 그런 파편성, 이렇게 분절된 상호 간의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고가 바로 융복합적 사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